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능 특강 16강의 2번 지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역사 언어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유전학과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해요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면 이제 유전학과는 이런 점이 달라요.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글인데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좀 이따가 본문에 나온 대로 그림 하나만 그려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 단어는 지침도 조금 초반엔 잘 보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자, 일단, 사소한 건데 이런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study가 연구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연구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니까 뭐 방법이 없죠. 연습밖에. 알겠죠? 자, 여기서는 이게 주어고 여기는 study가 동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 and 다음에 from 다음에 중간에 낀 거고 여기 make가 동사 to. 그래서 자, 역사 연구가들은 언어학자들은 자, 연구를 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됐죠? study the languages. 근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spoken today. 오늘날 말해지는 그런 언어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할 때 여기서 그것들은 오늘날 말하는 그 언어들로부터. 됐죠? make estimates. 자, 추정을 하는데 그 조상어, the ancestral languages. 조상어에 대해서 뭐 영어를 보고 이거 저쪽에 게르만족의 언어에서 왔군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조상어에 관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어가 어떤 조상어냐 하면서 여기 또 괜히 from which 나오니까 괜히 놀라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도 우리 오늘날의 그 언어 오늘날의 그 언어가 descend 유래한 그 조상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인데 이 from which라는 표현이 우리 본문에 한 두세 차례 더 나오죠. 놀라지 마시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으면 이 전치사는 원래는 어디 있던 거예요? 뒤에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면 의미가 불명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앞으로 끌어 당겨준 거고요. 그럼 정확하게는 이 from 뒤에 빠져있던 목적어가 여기 있는 ancestral languag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날의 언어가 이 조상어로부터 유래를 했는데 그 언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 조상어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Where possible. 자, 이거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게 좀 공통적인 게 자꾸 나왔어요. 생각이 좀 쭉 들어온 친구들 이런 거 눈에 보이나요? 갑자기 이거 어디 가능합니다. 그럼 해석 이상해지죠. 이 where 앞에 in the place 정도가 생략됐다는 거. 그래서 가능한 곳에서 가능하면 요 정도로 이제 의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에서 앞에 in the place 생략된 느낌 잡으면서 가능한 곳에서 가능하면 그러면 언어학자들은 또한 work 뭔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from written record 자 뭔가 쓰여진 기록으로부터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언어에 대해서요. In all your times 예전에 그 언어에 대해 쓰여진 그 기록으로부터 출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오늘날의 언어를 보고 과거에 그런 언어가 조상어가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오늘날의 언어를 보고 과거의 언어가 이런 거겠구나 조상어가 이거겠구나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게 생물학과는 유전학과는 유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나오네요. 자, for linguistics 자 이러한 이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 언어학에 있어서 자 as for는 뭐에서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유전학에서처럼 이런 언어학에서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건 언어학과 이런 유전학의 공통점이 되는 거고 일단 이 부분 첫 번째 빈칸 낼 수 있죠. 바로 present data 현재의 데이터가 give us the remnants of earlier communities 그러니까 현재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remnant 밑에 별표 치고 나왔네요. 어떤 흔적 나머지 어떤 자취요. 바로 뭐예요? 예전에 그런 공동체 과거 공동체, 옛날 공동체의 즉 우리 옛날 조상님들의 흔적이나 자취를 준다. 현재를 통해 과거를 본다. 이 점에서는 똑같다고요. 언어나 유전학이나.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요. 그러나 the definition of earlier community 고대, 옛날의 공동체라는 그 정의가 is different. 좀 다릅니다.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이 언어학과 유전학에 있어서 예전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좀 다르대요. 그럼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나오겠죠. 그럼 이제 글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치 문제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럼 보자고요. 뭐가 다른지. For language. 언어에 있어서는 it is assumed라는 표현 이것도 알아둘까요?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이나 말과 관련된 동사들이 수동으로 나오면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의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추정되어집니다. 이렇게 의역하지 마시고요. 힘들게 직역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생각에 추정컨대 이거죠. Each language. 자, 각각의 언어는 하나의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그림이 이거라고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영어가 있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독일어가 있고 여기
프랑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하나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게르만족, 뭐 게르만어라는 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의 부모는 얘고, 얘의 부모는 얘고, 얘의 부모는 얘고, 자식은 셋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부모는 하나뿐이라고요. 이게 언어학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요. In genetics, 자, 이러한 유전학에서는 보세요. A person, 한 사람은 has more and more ancestors. 그렇죠. 점점점 많은 조상님들이 있는 거죠. 아니, 조상님 그렇게 괜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모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란 사람은 엄마, 아빠로부터 왔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은 엄마와 아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유전은 부모님이 2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점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언어란 건 결국 하나의 부모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림 섞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형 트리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유전학은요, 조금 옆에다 그릴게요. 정반대가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 위에 부모님이 2분 계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마 아빠도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전이라는 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가능성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고요. 언어학은요, 위로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뿌리는 하나로 귀결되겠죠. 그 말을 자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점점점 많은 조상님들을 갖게 됩니다. 이때 예지는 뭐마음에 따라 한 사람이, 이때 원하는 한 사람이 goes to earlier generation, 그 이전 단계로, 그 이전 세대로 올라감에 따라 반면 바로 나오잖아요. A language, 언어란 건 has a single ancestor. 그렇죠. 한 명의 조상만을 갖습니다. At each stage. 각각의 단계에서. 자, 이 단계에서 조상님은 한 명.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이렇게 점점점 좁혀져 가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 이제 최종 결론 2부분으로 갑니다. The tree model of language.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tree model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계도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런 언어의 가계도는요, 이때 프레젠트는 이제 제공한다. 뭘 제공하냐면, The range of languages. 자, 언어의 어떤 범주를 제공해 주는데 descended 어떤 언어냐면 뭔가 유래되어져 온 뭐로부터? An ancestor. 한 조상님으로부터. 자, 뿌리로 갔더니 이쪽에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라틴어가 있었다. 라틴어에서 쫙 파생돼가지고 쫙쫙쫙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자, 이런 한 조상님으로부터 유래된 언어의 범주들, 한 조상님으로부터 유래된 언어의 범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죠. 이걸 present 나타내고 그리고 indicate 나타내는데 relationships 어떤 관계를 나타낸대요. with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들과의. 근데 그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이냐면 descended from the same ancestor 똑같은 조상님으로부터. 아, 그럼 뭐야? 영어랑 독일어랑 프랑스어는 게르만어로부터 온 뭐랄까 사촌 관계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이러한 이 똑같은 조상님으로부터 온 다른 언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 부분을 빈칸 내기가 너무 좋다고요. 이거 지워버리면 좀 어려우려나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놓고 이 말을 이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방금 이렇게 예로 드러났으니까 이거 그대로 놓고 한번 볼게요. 빈칸 어떻게 낼 수 있나? 자, because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죠. single ancestor characteristic. 자, 하나의 조상을 가진 특성 때문에 이런 언어적, 이런 이 가계도 모델에 하나의 조상님을 갖는 특성 때문에 가계도 모델에 하나의 조상님을 갖는 근본적인 특성이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language, 언어란 건요. give us, 우리에게 더 많은 단서를 줍니다. on path, 어떤 경로에 대해서. 초기 인간의 migration, 어떤 이동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문법. 이렇게 비교급이나 원급 뒤에서 도치 잘 됩니다.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예요. 유전학이 그러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유전학이 does, 이 부분은 이제 어법 문제 낼 수 있는데, 유전학이 그렇게 한다는 건 유전학이 여기 있는 give, 주는 것보다인데, 도치를 잘 시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받고 있는 게 give라는 걸 받고 있는 걸 알아야, 여기다가, is냐, 아니면 does냐 물어봤을 때, 대동사 give는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does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요. 얘가 아니라. 어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전학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 빈칸 강추합니다. 그것이 허락하는데 더 적은 가능성을 허락을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적은 가능성을 허락한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쪽이 언어학이에요. 이쪽이 유전학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유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내 세대 위 부모님 세대로 올라가고 부모님 세대로 올라가서 할아버지 세대로 올라가면 점점 가능성이 경우의 수가 어때요? 많아지죠. 그런데 다시 언어학은 영어의 뿌리가 게르만어고 게르만어의 뿌리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세대 조사를 하면 할수록 가능성은 점점 개수 내가 조사해야 될 언어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더 많은 증거를 제공을 해준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적은 가능성, 더 적은 경우의 수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면 이 지문 마지막에 이 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빈칸이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으로 이해했으면 되는 지문이었어요. 됐죠?